나는 내향인에게 끌린다. 아주 의미 있는 다큐를 봤다. 내향인과 외향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세상은 외향인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향인들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외향인이 75%이고 내향인이 25%라고 한다. 하지만 천재성과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은 내향인이 75%이고 외향인이 25%인 데이터를 보였다. 실제로 뛰어난 사람들 중에 내향인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CEO도 분석해본 결과 외향인인 경우보다 내향인인 경우가 더욱 많았다. 이런 뛰어난 결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외향인이 되라고 강요한다. 사실은 내향인은 유전적 요소가 강하고 타고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자라면서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고, 그리고 부모가 내향적인 경우 자녀가 내향적인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 실제로 내향인은 반응이 둔하고 느리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업무의 효용과 속도를 조사한 결과 내향인이 더 빠른 결과를 보였다. 외향인은 보여지는 것보다 내향인보다 속도 면에서 그다지 빠르지 않았고 관계의 면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외향인보다 내향인과의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고 조금 더 깊은 신뢰를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향인이 외향인보다 친해지는 속도가 조금 더 느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치만 한번 맺어진 관계는 오래 지속하는 힘이 외향인과의 관계보다 더욱더 강하다는 데이터 결과를 보였다. 다큐에서 한 CEO가 나와서 하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생각하는 힘, 고민하는 힘, 노력하는 힘이라는 단어가 혼자라는 단어랑 더 잘 어울리잖아요. 프리젠테이션이라는 핵심은 바로 컨텐츠예요. 그건 말의 기술이 아니라 혼자 고민하고 많이 공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기거든요. 난 얼마 전에 치과를 바꿨다.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예전에 갔던 치과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의사였고 그 사람이 주는 해피 엔돌핀이 너무 좋아서 몇 년 동안 충성스러운 고객이었다. 그런데 내가 새로 알게 된 치과는 내향인 의사가 있었다. 그는 선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아주 부드럽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잘해줬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을 느꼈다. 물론 많이 기다리게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시간을 확보한 후에 그 치과를 계속 다닐 예정이다. 나는 그에게서 굉장한 신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외향인도 내향인도 누구나 장점이 있고 멋진 모습이 있지만 나는 내향인에게 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학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윤동주의 시 첫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만 울렸을까요? 아니면 지금 수많은 시간이 흐른 사람들의 마음도 울리고 있을까요? 전 이 구절이 주는 무게가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이 밥벌이가 안 되고 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학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문학에서 책에서 나오는 한 구절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영상이나 다른 계열의 지식이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라는 얘기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보는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문학의 가치가 오랫동안 저평가되고 문성합니다라는 시대 트렌드가 형성되었지만 문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문학은 그 무엇보다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나를 살려내는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수학과 과학과 자본주의도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피와 땀과 눈물을 녹여낸 문학일 것입니다. 텍스트 힙. 어느 유명한 여가수가 고전을 읽고 있는 장면이 뮤직비디오에 실리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텍스트를 읽는 것이 힙하다는 유행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개인 SNS에 책을 읽고 있는 인증샷을 올리는 것을 유행으로 요즘 삼고 있다고 합니다. 허세가 아니냐,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오가고 있지만 책을 읽고 책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한국 여행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있을 때 여행지에서 책을 읽고 있는 무수한 사람을 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가까이 했고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딜 가든 핸드폰을 보고 있지 책을 읽는 사람은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텍스트 힙이라는 말처럼 나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그 책을 읽는 걸 통해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터득하고 자기 삶에서 보지 못했던 어른들을 책 안에서 만남으로 인해 삶의 모토를 발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804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린이 글쓰기 대작을 받았던 정여민 어린이의 근황의 궁금해 찾아보다가 그의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작가가 아니라 모델로서의 길을 갖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내심 못마땅한 그 어머니에게 아버지께서 했던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대. 하지만 우리 아들은 꿈을 갖고 있잖아. 하다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둬도 되잖아. 하지만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남다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과 감성이 여민이에게 글쓰기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텍스트는 힙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는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그 사람의 정신을 바른 쪽으로 인도할 수도 선한 길로 인도해 갈 수도 있습니다. 울림이 있는 텍스트와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도 울림이 넘치는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울림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처럼 사라지다. 이사를 가려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안 쓰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당근에다 팔아도 되지만 당근에서 물건을 파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나는 그냥 길거리에 들임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불도 내놓고 한 번도 안 쓴 그릇도 여러 가지 살림살이도 그냥 비닐에 싸서 내놓았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운동을 하려 나왔는데 누군가 내놓은 물건들이 큰 세 봉지가 넘었는데 그 큰 봉지가 다 하나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신발도 4켤레 정도 내놓았다.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나는 누군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냥 내어놓았다. 신발도 곧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나는 갑자기 좀 짠한 마음이 들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지내고 계시는구나. 어려운 살림 속에서 버티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오늘도 나는 여러 맘카페, 인기 글들을 쭉 읽어보았다. 한 30분 정도 걸려서 6카페의 글을 읽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뷔페를 가나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은 사진을 많이 올리고 있었다. 여러 가지 반찬에 밥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라면을 먹고 계신 비쩍 마른 할머니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지나갔다. 여러 가지 살림살이나 옷 등을 팔아 작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거친 식사를 하고 불편한 잠자리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조금 더 나은 걸 얻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우리의 쓰레기도 누군가에는 소중한 삶의 자원이 된다.